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을 데이터 모델로 사용했을 때의 한계점과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모델과 데이터 모델을 융합한 바스 모델, 즉 빅데이터 AI 시뮬레이션 모델의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바스 모델의 개념과 가설적 모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바스 모델링 개념은 모델의 지식이 불완전한 경우에, 자, 이걸 보통 그레이박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우선의 대상 시스템이 다이나믹 시스템입니다. 입력, 출력이 있고 상태가 있는 다이나믹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도메인 지식을 제일 먼저 구성 요소와 내부 구조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은 A, B, C의 구성 요소를 갖고 이들의 입력, 출력 및 연결 구조는 그림과 같다. 그림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습니다. 또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수집 가능한 데이터들은 그림에 있는 X1, X2, X3, X4 그리고 Q1, Q2, Y 이런 것들을 수집 가능한 데이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데이터 수집과 도메인 지식 1번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우선에 A하고 B하고 C는 구성 요소고 이것들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인 도메인 지식으로 구성 요소들의 입출력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A와 B는 입출력 관계가 알려지지 않았다. 자, 이것을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합시다. C는 두 개의 입력을 곱해서 출력을 얻는 그런 모델이다. 이 알려진 것은 우리가 화이트박스라 하고요. 이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그레이박스 모델이라고 다음과 같이 모델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우리는 그레이박스 형태의 바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모델을 시스템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확정적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설적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 가설적 모델은 우리가 습득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본 대상 시스템의 그레이박스 모델과 빅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빅데이터는 X1, 2, 3, 4와 G1, G2, Y가 되겠고, 이 그레이박스 속에는 마지막 단에 곱하기 1을 하는 그런 기능 블록이 있고요. 이 대상 시스템의 그레이박스를 우리가 모델로 표현하게 되면 Y 이꼴 mg1 곱하기 ng2 곱하기인데 앞에 어떤 웨이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m하고 n에 파라미터를 서결합시다. F1, F2가 입력이고 G1이 출력인 이 블랙박스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남겨두고 G2도 마찬가지로 블랙박스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델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모델이 구성이 오른편에 있는 것 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과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도학습을 함으로써 오른편 모델이 있는 M, N, 그리고 F1, F2 함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1, G2나 Y에 대한 매트릭스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M이 1이고 N이 1이다 하는 걸 찾고, 또 함수 F1과 함수 F2를 우리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의 모델이 화이트박스화 됐다고 하고, 그림에서와 같이 Y가 G1
곱하기 G2가 되고 G1은 X1, X2를 입력으로 갖는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G2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력과 출력을 갖는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뉴럴 네트워크 속에는 X1, X2와 G1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인 WIJ가 학습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G1과 G2를 만들 때 이미 실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검증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만 마지막 검증은 전체적으로 G1, G2하고 Y 전체를 검증할 필요는 있지만 컴포넌트는 검증이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시스템의 운영 규칙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G1 곱하기 G2를 G1 나누기 G2로 변경해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모델이 구성되지 않고 전체가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됐다고 하면 G1, G2의 곱하기를 다른 운영 조건이 나누기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블랙박스 모델인 F1과 F2는 반드시 인공신경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유의를 해야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으로 모델 기능을 명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F1은 미분기다. 입력을 미분하는 게 이제 미분기죠. F2는 지연기다. 입력을 얼마만큼 지연시켰다가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그레이박스 모델의 중요한 점은 가설적 모델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가설적 모델을 두는 방법은 우리의 대상 시스템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시메틱스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상 시스템과 우리의 가설적 모델을 어떻게 매칭시키느냐 하는 것이 바스 모델의 정확도를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가설적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수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가설적 모델을 다른 모델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실제 데이터와 가설적 모델에서 나온 데이터의 에러가 얼마가 이상으로 작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적 모델의 설정은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방법과 데이터 모델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동적 시스템의 경우와 정적 시스템의 경우로 나눌 때 이 정적 시스템의 가설적 모델은 데이터 모델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회귀방정식이나 회귀방정식의 다차원 형태인 인공지능망, 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모델을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동적 시스템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쓰는 미분 방정식, 또 우리가 쓰는 뎁스 방정식, 우리가 쓰는 셀 오토마타, 그 외에도 그래프 등등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모델을 가설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데이터 모델 중에서 실제로 피드백을 추가함으로써 시스템의 과거 상태를 기억할 수가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은 출력이 현재 입력과 그 이전에 출력이 함수로 되어 있고 이것을 조금 변형하면 입력과 스테이트, 시스템의 스테이트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식을 구할 수가 있고, 이 식을 실제 뉴럴 네트워크에 구현한 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실제 과거 상태를 기억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설적 시뮬레이션 모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설적 모델을 대상 시스템의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이 대상 시스템이 얼굴을 인식하는 시스템과
자동차 이동 거리를 구하는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동일한 가설적 모델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를 도메인 지식 관점에서 보도록 합시다. 잘 알다시피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은 디지털 트윈 대상 시스템이 사람의 뇌입니다. 뇌. 이 뇌에서는 눈으로 어떤 객체를 보고 인식하는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이 기능을 우리는 그대로 수학적인 모델로 추상화하기 위해서 우선에 뇌의 도메인 지식을 뇌과학적으로 본 다음 이것을 인공신경말 모델로 방정식으로 추상화시킨 게 이와 같은 방정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에 있는 방정식에 입력 X를 넣으면 출력 Y가 우리의 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디지털 트윈 대상 시스템이 자동차고 자동차 이동 거리가 가속도가 속도의 미분이고 속도가 거리의 미분이다 하는 것이 도메인 지식인데 이러한 도메인 지식을 바로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에 있는 y = wx 플러스 b는 순수한 대수 방정식인 반면에 아래에 있는 도메인 지식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뉴럴 네트워크로 밑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를 표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에서 소개한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로 가설적 모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가설적 모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유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제약점이 그대로 존재를 하겠습니다. 이 제약점은 학습 시 사용한 입력과 다른 가속도가 들어가면 실제로 예측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에 데이터를 가지고 A하고 S를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가속도가 실제로 다음에 예측할 때 똑같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크기가 바뀔 수가 있고요. 또 가속도가 바뀌는 타임인 주파수까지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래에 있는 자동차 이동 거리를 예측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가 순서를 기억하는 기능은 있지만 시스템의 입력을 미분하거나 적분하는 기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적 모델을 기계학습한다. 우리는 이걸 모델 학습이라 부르기를 하고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 자,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데이터, 여기서는 xt, yt라고 합시다. 이게 주어졌을 때 x, y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f를 찾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모델이라고 합시다. 많은 경우에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이 모델 f를 뉴럴 네트워크를 가설적 모델로 해서 학습하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도구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이해해서 이 기계학습이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만 하는 거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모델의 기계학습, 우리는 모델 학습이라고 부르기를 하고요. 이것은 학습 데이터와 가설적 모델의 그레이 박스를 가지고 학습해서 가설적 모델을 화이트 박스화 하는 것을 모델 학습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박스화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가설적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의 파라미터 값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마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뉴럴 네트워크 속에 있는 Wij나 B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우리의 가설적 모델은 이 파라미터가 찾아지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우리 스스로가 구성해 사용하는 방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Wij나 B가 내부적으로 저장이 돼 있어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게 기본적인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가설적 모델을 신경망으로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비선형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기계학습, 여기서 모델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인 W와 B를 찾아내고 학습이 끝나면은 몰랐던 WB가 찾아진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만약에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에 있는 A하고 B, C하고 D 이 매트릭스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 C, D가 몰랐던 값이 A, B, C, D가 찾아지는 것이 모델의 학습, 다시 말하면 가설적 모델의 기학습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차시할 모델 학습 알고리즘은 가설적 모델의 형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모델 학습 알고리즘은 가설적 모델이 어떻게 됐든지 무관하게 가설적 모델의 출력만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그러한 모델 프리 최적화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가설적 모델의 차이가 동일한 빅데이터를 학습했을 때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대상 시스템입니다. 아주 간단한 저항이 블랙박스로 감춰져 있고 빅데이터로 저항 양단의 전압과 흐르는 전류를 수집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모델인 경우에는 이 대상 시스템을 블랙박스로 하고 빅데이터 V와 I를 사용해서 기계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학습 모델이 V = FI라고 하고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습 모델의 학습 결과는 V = FR, 즉 V와 I의 상관관계를 표시하고 이 경우에는 아마 직선이 될 테고 학습 영역은 V하고 I의 최대값을 표시해 놨습니다. 반면에 이 바스 모델에서는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 경우에 도메인 지식은 물리법칙입니다. V = R 곱하기 I라는 물리법칙이죠. 그래서 이 물리법칙은 알되 R 값을 모른다고 해서 이걸 그레이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레이박스를 학습하게 되면 R 값이 R1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델은 입력이 I이고 출력이 V이고 V와 I의 관계는 V = R1 곱하기 I 이런 식의 물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의 그 V와 I 관계도 뉴럴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직선의 모양이 나오겠고 이때 우리가 몰랐던 R 값이 R1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학습 모델이 시스템의 동작 공간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데이터 모델인 경우에는 현재 직선, 다시 말하면 I 값을 바꿀 때 V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직선상에서 시스템이 동작하는 공간이 생기고 반면에 오른쪽에는 V = RI라는 공식에 의해서 I와 R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와 같이 R을 바꿀 때의 공간과 I를 바꿀 때 공간을 합치게 되면 이와 같이 직사각형이 시스템의 동작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모델인 경우에는 I 값이 학습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V 값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물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바스 모델에서는 I 값이 I new라고 하면 V 값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V new가 저항 곱하기 I new 값으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측과 최적화의 범위는 데이터 모델인 경우에 선에서 일어나지만 물리 모델인 경우, 즉 바스 모델인 경우에는 면에서 범위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동일한 빅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다른 학습 결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경우에
데이터 모델인 경우의 학습 결과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W와 B가 되겠지만 실제 물리 모델의 학습 결과는 시스템의 재원 R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왼쪽 모델인 경우에는 가상 실험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조합한 범위 내에서 예측이나 최적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오른쪽인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시스템 재원까지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모델링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디지털 트윈 구축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목적이 설정되면 실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 모델 전체 구조를 나타내고 구조를 나타낸과 동시에 실제의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조는 일부 지식은 아는 게 있는 반면 어떤 거는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시스템은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하고 일부러 모르는 것은 그레이박스 모델 구조라고 합시다. 이 그레이박스인 경우에는 가설적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가 합해져 있는데 이것을 실체계의 데이터로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화이트박스화 할 수가 있죠. 이 화이트박스화한 거를 전부 다 모으고 혹은 화이트박스 모델이 있는 것을 전부 다 모으면 전체의 화이트박스 모델이 통합되는 완전한 디지털 트윈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바스 모델링 절차가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모델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실체기와 데이터가 일치하는 모델 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스 모델링 개념과 가설적 모델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강의 자료를 다시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